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를 원하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우리 창업 지원 기관 담당자 여러분들, 그리고 열심히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출연을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인터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주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 오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반랩스의 우리 김선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반랩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반랩스는 커피박을 활용한 식물성 대체 단백질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하루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커피를 뽑고 남는 이제 커피박, 커피 찌꺼기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추출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커피박에서 단백질을 뽑는다. 네. 이 개념 자체가 그동안 있었던 일인가요? 저희가 스터디했던 바로는 이제 없었던 부분이고요. 예. 저희가 이런 일을 시작했던 이유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단백질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어났고 수요도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의 성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원료를 좀 개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커피밥까지 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커피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피 내리고 남는 그 찌꺼기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커피 찌꺼기에서 뽑는다고 하면은 뭐 환경 문제도 해결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은 식물성 단백질, 뭐 대체 단백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디서 주로 추출합니까? 네. 흔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대체육을 기준으로 보면요. 대체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단백질 성분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 또는 배양육, 곤충을 활용한 아니면 또는 이게 균사체 등을 활용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콩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네네. 콩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대두라던가 완두, 밀, 귀리, 녹두 이러한 곡물에서 주로 가져오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비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우리 그 대체육 하면은 뭐 콩고기를 먹는다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지금은 대체로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네. 콩, 대두, 특히 대두에서 많이 뽑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커피박에서 뽑으면은 일단 커피박은 뭐 사람들이 좀 뭐 버려지는 거니까 네. 거기서 뽑으면 참 신기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두에서 이미 다 뽑을 수 있는데 네. 좀 뭐 대두에서 뽑는데 어떤 문제점, 네.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두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인류가 섭취해온 굉장히 우수한 원물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식물성 단백질 또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식품들에 대한 관심도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 다양한 원료도 같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밌는 점이 사람들이 대부분 먹는 이제 식물체가 한 150여 종 정도 되는데요. 이 식물성 단백질 제품으로 나오는 원료들이 주로 한 5%에서 7% 정도의 원료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한 60% 이상이 대두를 활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 원료가 대두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대다수여서 제품에 대한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두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콩취가 난다라든가 또 가공에 대한 한계점이라든가 또는 GMO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일부 이슈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섭취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시장이 지금 현재 다양한 니즈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다양한 원료의 공급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콩치라고 하는 거는 콩 특유의 향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가공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제 콩가루를 물에 넣어서 이제 마신다고 보면은 네. 사실 콩물 같은 경우 이제 건더기 또 가루가 이제 밑에 침전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제면을 한다던가 제빵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더 많은 식품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료들이 물에 녹아주면은 더 범용성이 넓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커피박 단백질은 조금 더 수용화류를 높여서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두라고 하는 게 물에 잘 안 녹는군요, 일단. 네, 녹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물에 안 녹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걸 활용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뭐, 면, 네. 빵, 이런 걸 만들 때 우리 대두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넣고 싶어도 일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입자가 매우 작아가지고 섭취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이 뭐 예를 들어 식물성 쿠키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두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더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러면 식품 산업이 훨씬 발전하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 대두는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사실은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두를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대두도 좋은데 지금 버려지고 있는 또 콩, 네. 우리 커피콩, 커피박에서 좀 단백질을 수출하는 아주 혁신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네. 수출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처음에 이 식물성 단백질 원료들 연구하면서 콩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콩에는 단백질이 있다 보니까 어떤 콩을 좀 할까 하다가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콩, 또 섭취하는 콩을 보면은 대두도 있겠지만 사실 커피 콩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뭐 서울시 기준에 뭐 하루에 75톤 정도의 커피 박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정도로 많이 섭취하는 만큼 또 버려지는 폐기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커피박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시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마시다 보니까 커피박이 흔히 말해 찌꺼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네. 이거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또 하나의 산업이 되고 좀 문제가 될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커피박을 활용하는 게 뭐 다양하게 뭔가 활용을 했을 텐데 우리는 거기서 단백질을 뽑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테스트 뭐 네. 이미 시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효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일단 커피 박이 갖고 있는 단백질의 함량이요. 뭐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에서 16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커피콩이 13에서 16% 정도 들어 있고 이게 좀 작지 않은 숫자인 게 달걀 하나에도 한 13에서 16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율은 거의 이 달걀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저희가 추출률을 저희 작년에는 사실은 절반 정도의 추출을 해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팁스 과제를 같이 진행을 이제 하면서 최대한 90% 이상으로 커피콩이 갖고 있는 단백질 함량의 90% 이상을 추출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두랑 좀 비교를 해본다면 네. 대두는 뭐 100g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두는 이제 34g 정도 이제 들어 있는 걸로 네. 나와 있고요. 네네. 근데 대두는 워낙 활용도가 높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뽑아내고 추출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대두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분리대두 단백이라고 사용해서 저희가 뭐 프로틴 파우더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식품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하튼 커피콩도 대두보다는 못하지만 여하튼 뭐 지금 다 버려지고 있는데 네. 여하튼 100g당 뭐 절반은 조금 안 되지만 네. 대두에 비하면 그 정도의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열심히 뽑는 걸 하고 있고 네, 현재는 그러면 한 반 정도 뽑는 거는 좀 성공을 했는데 네, 뭐 더 발전시켜서 거의 다 90% 이상을 한번 뽑아보겠다. 네. 이런 포부 내지는 뭐 이런 건가요? 네, 사실 90% 이상 뽑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품이다 보니까 네네.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한 저희가 여기서 노리고 있는 점들이 색과 향을 또 날리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물에 더 잘 녹게 하기 위한 추출법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서 네. 사실 추출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상당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이제 수용성을 높이겠다.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원료에
그러니까 다양한 뭔가를 할 수 있다. 식품 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수용성이라고 하는 걸 높이기 위해서 뭐 저희가 지금까지 테스트한 바람은 좀 진짜 높습니까? 대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네, 커피 콩이 갖고 있는 단백질 종류 중에 보면은 수용화 성질을 띠고 있는 단백질이 대두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추출하고 있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비수용성 말고 좀 친수용성 단백질을 별도로 추출해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대두가 갖고 있는 단백질보다 훨씬 더 물에 잘 녹는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전에 완두콩 같은 경우도 똑같이 물에 잘 안 녹았는데 물에 녹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수분해라는 공정을 거쳐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원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도 이제 다양한 원료를 이제 연구하던 중에 이런 가수분해 완두 단백을 했었는데 너무 상품성은 뛰어나나 네. 대부분 이 원가 자체가 네네. 대두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비싼 좀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커피박에서 네. 원료 수급에서도 조금 더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네. 또 이런 고부가 가치적인 친수성 성분을 더 부여해서 네. 상품성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요약을 한다면은 뭐 전통의 강자가 이제 대두가 있는 거고 네. 사실은 그죠? 대체 단백질이라고 하면 식물성 단백질이라면 대두에서 주로 많이 뽑았는데 일단 대두도 훌륭하긴 하지만 그게 좀 한계라고 네.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네. 일단 뭐 수용성도 좀 낮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GMO 이슈 네. 유전자 조작 같은 것 때문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또 꺼리는 부분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새로운 좀 단백질 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완두도 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커피콩에서 의외로 괜찮은 단백질을 뽑을 수 있고 네. 물에도 좀 잘 녹게 만들 수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열심히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그렇고 근데 사실은 커피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워낙 뭐 ESG 관점에서도 커피박에 대해서 뭐 수고해가지고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가 됐는데 네. 제대로 된 사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커피박을 저희가 그러면 일단 안정적으로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박은 무조건 공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수거하는데도 뭐 수거 비용도 들고 네. 누가 수거를 해서 나한테 갖다 주면 참 좋겠지만 내가 네.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뭐 보관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거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커피박을 수거한다고 했을 때는 뭐 그 지역 내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카페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매일 수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적인 이슈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대량으로 커피를 수급할 수 있는 루트를 좀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그 말인즉슨 기존에는 좀 개인 카페를 일일이 돌아다니는 방법이었다면은 지금 저희는 좀 공장에서 벌크로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공급 루트를 계속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커피 박이 금방 산패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공기와 맞닿으면 바로 곰팡이가 쓸어버리고 네. 또 사실은 원료로 네.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지하고자 자체적으로 이제 산패 방지 복합물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한 7일 정도 이 커피박이 산패되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복합물이고 지금 조금 더 고도화하면서 최장 2주까지 14일까지 이 커피 산패를 방지하는 그런 복합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야기는 지금 사실은 커피박이 굉장히 뭔가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거하는데 사실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고. 네. 근데 이제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장, 네. 그러니까 대량으로 커피박이 나오는 곳과 뭔가 우리가 제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원료를 수급할 수 있는 걸 네. 지금 이제 거의 했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박이 아무리 뭐 좋아도 이게 뭐 이미 한번 쓴 거기 때문에 공기가 맞닿으면은 일단 얘가 썩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방지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네. 우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뭐 일주일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런 오늘같이 이런 무더운 여름날에도 잘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처음 개발했을 때 일주일도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날씨에는 정말 하루가 아니고 뭐 6시간이 지나도 바로 네. 산패될 수가 있어서 네. 조금 더 이 성능을 높여야겠다 싶어서 네. 저희가 이제 그걸 2주까지 좀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그 커피박을 뭐 우리한테 주겠다,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뭐 업체를 밝힐 수는 없는 뭐 그런 수준인가요? 어떤가요? 네, 아직 뭐 저희가 이거를 좀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네네. 뭐 공식적인 협약까지는 아니지만 네. 일단은 커피가 이제 매일 생산되고 있는 공장에서도 연락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네, 네.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기 안산 지역 자활센터라고 해서 네. 지역 센터에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그런 일들을 하는 이제 기관인데 네. 여기서도 기존에 커피박 수거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기존에는 이런 커피박을 수거해서 뭐 커피 점토라던가 네. 이런 쪽으로만 만들었었는데 네, 네. 저희랑 같이 좀 단백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네, 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협약도 완료한 상태라 네. 사실 공장에서도 수급이 가능하고 네. 이런 뭐 스타벅스나 이디야나 네. 기존에 이제 자활센터에서 수거하던 네. 데서도 저희가 수거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좀 더 R&D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콩에서 커피 박에서 단백질이 뭐 최대한 90%까지 뽑아내는 거. 네,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제 기본적으로 새까맣잖아요. 커피 네, 콩 맞습니다. 자체가. 네.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뭐 로스팅을 하고 이래가지고 네, 검죠.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단백질을 뽑으면 검은 단백질이 나오나요? 저희 그것도 추출법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약간 저희가 한 여러 가지의 이제 실험 방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실험 방법은 단백질 추출이 높은 대신에 색깔 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있고요. 네. 어떤 방법은 추출률은 낮지만 색깔 향이 좀 날아가서 회백색으로 가루가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최고의 좀 접점을 만드는 게 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하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대한 많이 뽑으면서 커피 향과 색을 날릴 수 있는 추출법이라고 네, 하는 걸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단계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럼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저희 지금 아마 내년 상반기 안에 다 완료가 돼서 네. 생산까지 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대량의 커피 박이 필요할 때는 생산할 때가 필요할 때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약간 뭐 소량의 커피박을 뭐 받아서 네. 계속해서 이제 뭐 추출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실험을 하는 단계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할 수 있는 거는 네, 예. 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대체 단백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을 육고기에서 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먹고 있는 건데,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너무 육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단백질을 공급을, 그러니까 뭔가 받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 기존 육고기, 그 다음에 대체육, 식물성 단백질,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배양육, 뭐 다양한 게 있는데, 뭐 저도 배양육에 투자도 하고 했지만 배양육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 보면. 그래서 대체 단백질은 주로 이제 식물성 대체 단백질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커피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케팅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의 좀 시장 진입 전략은 기존에 이제 대두가 워낙 공고히 이 시장을 잘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체제로 간다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 대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식품 하나를 만들 때 뭐 대두 단백 100% 이렇게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작곡도 들어가고 필요한 성분들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건강한 이런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좋은 성분들이 조금씩 다 보완을 하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이 기존에 먹었던 것보다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성분이 좋은 그런 제품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딱 들으면은 알만한 곳과 뭔가 협업을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대체육 스타트업으로 유명한 이제 디보션 푸드와 함께 이제 MOU도 맺으면서 네. 워낙 이제 식물성 대체육 시장 패티도 잘 만들고 네. 또 최근에 만두도 굉장히 또 잘 만들면서 저희가 협업할 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지금 디보션 푸드가 식물성 대체육 뭐 패치도 만들고 그러니까 만두 속에도 뭔가 단백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모든 걸 다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그 중에 일부 재료로서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게끔 네. 협업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기존의 콩고기에 저희의 원료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비건 디저트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빵이나 또는 면이나 지금 사용되는 것들에도 저희가 원료로서 다 이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ESG 관점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커피박을 사실 버려지는 건데 사실은 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뭐 점토도 이야기하셨고 뭐 커피박을 활용한 뭐 블록도 이야기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이렇게 지금 잘 뭐라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걸 단백질을 잘 뽑아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관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회사로 그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커피박 자체가 지금까지 폐기 방법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돈을 내고 버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실 버려지는 비용만 절감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 버려지는 커피박들이 사실은 폐기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소각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34배가 더 많다라는 부분도 있고 무조건 이걸 다 매립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 단백질을 추출하고 나서 어떤 또 찌꺼기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이화학적으로 추출을 하면은 사실 폐기물이 거의 남지가 않습니다. 네. 네, 거의 그런 단백질을 제외한 그런 다른 것들은 좀 분리돼서 이제 좀 이런 폐기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우리 뭐 이 방송 자체가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님이 갑자기 어떤 이력을 가졌기에 갑자기 커피콩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첫 회사가 이제 LG 엔시스라고 지금 이제 LG CNS여서 저는 IT 인프라 쪽에도 사업 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인프라 서버나 스토리지나 이런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서 저희 좀 가치 평가랑 투자 이런 재무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대학원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엑셀러레이터 네.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한 2년 정도 하면서 네.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2019년에 이제 어반랩스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창업은 이제 저와 이제 김영진 교수 이제 둘이서 공동 창업을 했었는데요. 김영진 교수는 제가 이제 카이스트 있을 때, 석사할 때, 김영진 교수 이제 박사 과정에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좀 뭔가 교류를 했군요. 네. 사실은 그때는 뭐 사업을 같이 하자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학교에서 이제 친하게 지냈다가 각자 이제 또 스타트업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모여서 좀 새롭게 좀 진행해보자 했고 처음에 했었던 사업이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AI랑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솔루션을 이렇게 개발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품도 만들어봐서 시장에 유통을 해보고 또 소비자의 반응도 알아봤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성장을 저희가 데이터로 계속 체감을 했었고, 새로운 전략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연구하자라고 이제 저희가 한 2년 전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커피박 단백질 원료까지 네. 저희가 좀 원하고 시장이 원하는 원료를 직접 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원래 그러니까 좀 지금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네, 기존에 이제 이런 기능성 식품에 대한 개발과
또 커머스를 같이 해서 캐시카우를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새로운 뭔가 R&D 동력으로 이제 우리의 성장, 새로운 동력으로 지금 커피박에서 이제 단백질 추출하는 거를 하게 되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외에 기존 하던 사업은 조금씩 뭐 계속해서 조금씩 하고 계신 거고. 네.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이 방송 자체가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빅뱅인제스 네. 또 이제 코리아오메가 투자금융 이렇게 세 군데서 시드를 도와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시드를 잘 진행을 했었고요. 네, 예. 이제 한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이제 프리-A를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팁스도 이미 그러면 되신 건가요? 네, 팁스도 선정돼가지고 이제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요즘 팁스가 워낙 많이 되니까 뭐 잘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식물성 단백질에 이제 커피콩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저희가 승부수를 지금 도전을 하는 건데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까 뭐 저희가 이미 뭐 디보션 푸드나 이런 쪽하고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거나 협업할 준비가 돼 있고 그 외에도 또 다양한 뭔가 좀 뭐 고객 우리 학부 차원에서 많이 만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식품업계에 이제 네트워킹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식물성 단백질의 니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디저트 네. 회사라던가 네. 네. 또 아이스크림 최근에 이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저당 아이스크림 네. 여기서도 이제 단백질을 같이 넣는 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예. 왜냐면 요즘은 어떤 걸 먹더라도 소비자들이 단백질부터 확인하는 그런 이제 소비 습관들이 많이 생기고 네. 있어서 단백질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좀 약간 근육을 키우고 싶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단탄지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이제 정말 중요한 요소, 3대 요소로 네. 되어 있는데 사실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고 단백질을 올리는 게 네. 조금 더 이제 뭐 다이어트라든가 건강 관리에 더 좋다라는 것 때문에 네. 그런 인식이 많이 좀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잘 뽑아내서 저희가 원료를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원료를 공급할 곳은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전에는 사실 이런 엣지 있는 아이템을 계속 좀 고민을 했었다가 네. 반대로 생각해서 더 영향력이 있고 네. 기초에서 이런 산업 전반에 네.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자 해서 오히려 저희는 더 원료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프리A 시작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시기를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지가 올해 초에 받으셨고 네. 팁스 이제 선정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프리A는 언제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 저희가 연구가 다 완료되고 실질적으로 생산이 들어갈 때 그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산 들어갈 때는 뭐 아까 뭐 커피콩을 대량으로 우리가 박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공장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하는 공장을 차리고 뭘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펀딩을 지금 구성하고 계신 건가요? 네, 현재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는 바는 한 2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식품 공장이나 또는 새로운 공장을 만들 때는 대부분 OEM을 먼저 해보고 나서 이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저희 기술 자체가 일반적으로 OEM으로 하기에는 환경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도 하고 사실 또 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료에 대한 기술은 사실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OEM으로 또 간다던가 외부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체 공장을 네, 자체적으로 하되 사실 이 부분을 얼마나 좀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뭐 단백질 추출에 대한 것도 R&D가 많이 되어야 되고 네. 사실 공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이 조사와 뭔가 연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고객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해야 되고 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현재 지금 9명 있습니다. 네, 뭐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팁스의 도움도 있고 추가 투자를 통해서 좀 스케일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기존에 했었던 이제 저희 자체 사업 자체는 B2C 성격이었는데 네. 원료는 이제 완벽하게 B2B에 네, 가깝다 네. 보니까 네. 사실 새로운 영업 인력이라던가 네. 이런 좀 마케팅 또 개발에 대한 인력들이 더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은 내년 뭐 상반기, 내년 뭐 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부터 이제 투자 라운드를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반랩스가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지금까지 네. 이야기 쭉 많이 했지만 네.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 잠시 어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얼마나 이 회사가 잘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봐야 될 사항은 시장의 성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시장은 지금 너무나도 지금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고 그 안에서 저희는 또 새로운 그런 원료로서 이 시장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료로서 이 시장에 접근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품산업 전반에 저희가 이러한 원료를 공급해서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좀 많은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저희 사업 자체가 ESG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을 같이 할 수 있고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이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ESG라든가 또 이런 식품 관련된 펀드가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셨지만 뭐 일단 사회적으로 지금 뭐 커피 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막 버려지고 있는데 이걸 예전부터 막 각 지자체마다 뭐 재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커피박을 수거하는 데에도 뭐 공공근로 사업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아놔도 제대로 활용이 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서 요즘 뜨고 있는 단백질을 수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어반랩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뭐 투자를 받고 지금 투자 뭐 팁스도 되고 쭉 이제 R&D가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만나서 여기서 인터뷰에서 확인 못 하셨던 내용들을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